민주는 33살 중소 IT 기업의 팀장입니다. 오늘 아침도 그는 6시 30분에 눈을 뜹니다. 알람보다 먼저. 눈꺼풀 위로 차갑고 파란 새벽빛이 스며들고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타박타박 아스팔트를 두드립니다. 커피 향이 방 안에 퍼지기도 전에 그의 손은 이미 스마트폰 위에 얹혀 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11개. 어젯밤 11시에도 새벽 2시에도 방금 5시 47분에도 전부 같은 번호입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입사 2년차 민준이 손수 키운 후배. 자소서부터 면접 준비까지 같이 밤샘 스터디를 했던 사람. 그 지훈이 지난달 팀장 자리 경쟁에서 민준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 팀 회식 자리에서 민준의 이름을 꺼내며 이렇게 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게요? 그냥 옆에서 같이 공부한 사이죠. 별로 도움받은 거 없어요. 민준의 귀에서 삐 소리가 납니다. 커피잔을 손에 쥐었는데 온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춥니다. 이건 배신이 아닙니다. 이건 나쁜 인성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준 사람이 가장 먼저 돌아서는 데에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뇌과학과 심리학으로 전부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 보고 나면 여러분이 앞으로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민준과 지훈이 처음 만난 건 3년 전 취업준비생 스터디였습니다. 지훈은 당시 3번의 서류 탈락을 겪고 자신감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눈을 못 마주치고 말끝을 흐리고 자소서 한 줄에 30분씩 멈추던 사람. 민준은 매주 토요일 오전 카페에서 지훈의 자소서를 같이 고쳤습니다. 모의 면접을 봐줬습니다. 합격 문자가 왔을 때 지훈은 민준에게 전화해 울었습니다. 형 없었으면 진짜 못 붙었어요. 제가 어떻게 갚아요? 입사 후에도 지훈은 쪽지를 보내왔습니다. 야근할 때 편의점 커피를 2잔 사들고 민준의 자리로 왔습니다. 프로젝트가 막히면 가장 먼저 형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발표가 능숙해질수록 프로젝트에서 그의 이름이 앞에 오를수록 민준과의 커피 시간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질문이 줄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력이 붙은 뒤에 지훈의 뇌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훈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2006년 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의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 연구팀이 심리과학 사이컬러지컬 사이언스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자기 이미지가 위협받을 때 공격성이 가장 강해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측정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존감이 높지만 불안정한 사람, 즉 외부 평가에 따라 자기 가치가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자존감보다 훨씬 깊은 곳, 진화적으로 수만 년 전 혼자 사냥하고 혼자 판단해야 살아남던 시절부터 뇌에 새겨진 코드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뇌는 생존 위기로 익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나를 도와주면 뇌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돕는다는 건 내가 혼자서는 못한다는 뜻이다. 감사가 열등감으로 변환되는 순간입니다. 의식의 표면에는 고마워요가 있지만 그 아래 저수지에는 열등감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방어 본능이 터집니다. 장기 이식의 거부 반응과 완벽히 같은 구조입니다. 살리려고 넣은 심장을 받는 쪽의 면역 체계가 적으로 분류해 공격합니다. 장기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받는 쪽의 면역 반응이 과민해서입니다. 여러분의 호의가 잘못된 적은 없습니다. 상대의 뇌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몰랐을 뿐입니다. 더 충격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기억은 기록이 아닙니다. 1994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 연구팀이 미국 심리학자 어메리컨 사이칼러저스트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기억은 떠올릴 때마다 현재의 자기 이미지에 맞게 재편집됩니다. 이를 기억 재구성 메모리 RECONSOLIDATION이라 합니다. 편집 기준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의 자존감입니다.
지훈의 뇌로 돌아가 봅시다. 팀장이 된 지훈의 현재 자기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나는 스스로 올라온 사람이다. 그런데 기억 속에는 민준 형에게 기대고 자소서를 고쳐받고 모의 면접을 도움받았던 그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장면이 현재의 자기 이미지와 충돌합니다. 충돌이 불편합니다. 뇌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을 바꿉니다. 그때 형이 해준 거 별거 아니었어. 나도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형이 자꾸 나서서 귀찮았지. 아무도 의도적으로 은혜를 지우겠다고 결심하지 않습니다. 뇌가 자동으로 합니다. 자기 이미지 보호 시스템의 정상 작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잔인한 반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더 크게 도울수록 지워지는 기억도 더 크게 편집됩니다. 의존 기억이 클수록 현재 자아와의 충돌도 커지고 충돌이 클수록 편집의 강도도 세집니다. 결국 여러분이 가장 크게 도운 사람이 나중에 걔가 뭘 해줬다고를 가장 먼저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편집된 기억은 공격의 근거가 됩니다. 동물원 사육사가 매일 호랑이에게 고기를 줍니다. 호랑이는 사육사를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가장 경계합니다. 먹이를 주는 존재는 동시에 먹이를 끊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존이 상대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자체가 본능 수준의 공포입니다. 여러분이 건넨 돈, 시간, 새벽 전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푸념을 들어줬던 그 밤들. 그 순간들은 상대에게 심리적 생존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심리적 생존을 준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낍니다. 감사가 아니라 무서운 겁니다. 그 공포를 지우는 가장 빠른 방법이 사육사의 손을 무는 것입니다. 공격은 다양한 형태로 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도움 크기를 축소합니다. 그때 걔가 해준 거 별거 아니었어.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동기를 오염시킵니다. 걔가 잘해준 거 다 계산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가장 위험한 유형은 여러분의 평판을 미리 깎아놓습니다. 걔 착한 척하는 거 나만 불편해? 민주는 이 세 가지를 전부 겪었습니다. 지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이유가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자신이 피해자라고만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부목을 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 여러분을 도와줬던 사람인데 지금은 연락도 안 하고 속으로 그때 걔가 뭘 해줬다고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지금 떠오르죠?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자기 이미지를 지키고 싶어서.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 시스템은 작동합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새벽에 전화를 받으면서도 빌린 돈이 돌아오지 않으면서도 발표 자리에서 내 이름이 빠져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상대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기대한 건 아닐까,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며 참았을 겁니다.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당신의 선의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준 그 시간들, 그 새벽들, 그 진심들 그것들은 아름다웠습니다. 다만 그 선의가 상대의 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2010년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팀이 실험사회심리학 저널 오브 익스페리멘털 소셜 사이컬러지에 발표한 연구에서 극도로 이타적인 사람의 프로필을 보여줬을 때 평범한 사람보다 비호감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자신과 비교 가능한 상황에서 그 비호감은 훨씬 강해졌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착한 사람 편향구디 -2 슈즈 이펙트이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불편해하는 진짜 이유는 당신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선의가 상대의 이기심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울이 불편하면 거울을 깨버리는 겁니다. 당신은 깨진 게 아닙니다. 거울이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구체적인 방법 3가지입니다. 오늘 당장 쓸 수 있습니다. 첫째, 도움의 크기를 60에서 멈추세요. 평소 100을 주던 사람에게 60만 주는 겁니다. 나머지 40은 상대가 스스로 채우게 두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의 뇌에는 나도 해냈다는 자기 효능감이 함께 저장됩니다.
의존 기억이 아니라 협력 기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협력 기억은 편집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자기 이미지와 충돌하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공동 기억 경험이 있는 관계는 일방적 도움을 받은 관계보다 장기 유지율이 평균 2.3배 높았습니다. 둘째, 도움과 함께 작은 단점 하나를 짚어주세요. 후배가 보고서가 막힌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쳐주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서론 구조는 이렇게 잡아봐. 근데 너 맨날 결론이 약해. 거기에 집중해봐. 나머지는 내가 채워보고 안 되는 부분만 다시 가져와. 이렇게 하면 상대의 뇌는 여러분을 완벽한 시혜자가 아니라 날카로운 협력자로 분류합니다. 신은 나중에 끌어내려야 하지만 협력자는 끌어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상대에게 기여할 틈을 주세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인데 내가 봐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사실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 문장 하나가 상대의 뇌 안에서 여러분과의 위치 관계를 수평으로 리셋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신호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 감사 표현이 지나치게 과한 사람. 너 아니면 어떡해, 진짜 대단해 라는 말이 반복되면 이건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겁니다. 올린 자리가 높을수록 나중에 끌어내릴 때 낙차도 커집니다. 과한 찬사는 미래의 공격 준비입니다. 두 번째, 경고 자기 성과에 과도하게 민감한 사람. 여러분이 함께 만든 결과물을 제3자 앞에서 혼자 다 했다고 포장하기 시작하면 기억 편집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세 번째 경고, 여러분의 약한 모습에 유독 관심을 보이는 사람. 너도 힘들지? 너도 그런 적 있어? 공감처럼 들리지만 이건 여러분의 약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나중에 공격할 때 정밀 타격 좌표가 됩니다. 이 신호 중 2개 이상이 보이면 호의를 30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감별법입니다. 평소 100을 주던 사람에게 60만 줘보세요. 그리고 반응을 지켜보세요. 요즘 왜 그래? 변한 거 아니야?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호의를 자기 몫으로 계산하고 있던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30이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요즘 너 힘든 거 아니야? 괜찮아? 라고 먼저 묻는다면 그 사람은 평생 가도 좋을 귀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80을 주세요. 이 한 번의 테스트가 여러분 주변의 호랑이와 귀인을 한 방에 분류합니다. 민주는 오늘 아침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빗소리가 여전히 창문을 두드립니다. 타박타박. 커피 향이 방 안에 천천히 퍼집니다. 그는 지훈에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참 묵혀두었던 다른 번호 하나를 열었습니다. 2년 전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끊었던 사람. 오래전 민준이 힘들 때 말없이 커피 한 잔을 건넸던 사람. 잘 지내? 요즘 힘든 거 아니야? 선의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태양처럼 무차별적으로 모든 곳에 빛을 쏟지 마세요. 모닥불이 되세요. 가까이 오는 사람만, 가까이 올 자격을 증명한 사람에게만 그 온기를 나눠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선의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오래갑니다. 오늘 밤 연락처를 한번 열어보세요. 내가 가장 많이 베푼 사람을 딱 한 명만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태양으로 보고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기꺼이 나뭇가지를 들고 올 사람인지. 그 기준 하나가 여러분의 다음 10년을 바꿀 겁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떠오른 사람이 호랑이였나요? 귀인이었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당신이 자꾸 거절을 못하는 진짜 이유 착한 사람의 뇌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룹니다. 알림 설정 해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